이번 주말 시작되는 뉴욕 오토쇼에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도 신차와 함께 새로운 컨셉카를 선보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건축되고 있는 듀플렉스 주택이 타운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저지 주 검찰이 세입자를 모집하며 타인종을 거부한 한인 주택 소유주에게 인종차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가 홍역에 노출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공공장소 출입을 최대 3주까지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혜택의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민 신청 기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메이커들이 새로운 차량을 선보이는 뉴욕 오토쇼가 이번 주말 시작됩니다.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도 신차와 함께 새로운 컨셉카도 선보였는데요. 오늘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인터내셔널 오토쇼가 이번 주 금요일 뉴욕 제이콥스 자비치 센터에서 개막합니다. 일반 공개에 앞서 오늘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현대자동차는 소형 SUV 베뉴와 소나타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베뉴는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엔트리급 소형 SUV로 현대의 SUV 라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모델입니다. 십자형 무늬가 강조되는 캐스케이딩 그릴과 선과 사각형이 강조되는 젊고 스포티한 감각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도심형 CUV입니다. 또한 전방 충돌 보조 장치와 차선 유지 장치, 사각지대 충돌 경고 등의 첨단 안전 기술이 탑재됐고 드라이빙 모드 중 스노우 모드는 베뉴가 전륜 구동이지만 눈이 오는 날씨에도 수월하게 달리도록 합니다.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고 박시한 그런 SUV고 그러면서도 박시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감을 강조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를 도시에 살고 계시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한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8세대 소나타는 5년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모델로 차체를 낮추고 늘려 4도어 쿠페의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역동적으로 변한 디자인 중에서도 창문부터 헤드램프까지 이어지는 기존의 크롬 라인을 살린 히든 라이팅 램프는 세련된 느낌을 더했습니다. 이거는 쿠페에 더 가까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의 어떤 기능적인 세단의 어떤 운송수단으로서의 세단 플러스 어떤 감성적인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제네시스는 어제 오후 뉴욕 맨해튼 허드슨 야드에 위치한 베슬에서 전기차 기반 컨셉카인 민트를 공개했습니다. 민트는 도시에 최적화된 차량을 컨셉으로 작지만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고 급속 충전 기능과 한번 충전되면 200마일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도 오늘 컨셉카인 하바니로와 중대형급 SUV 텔루라이드를 소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건축되고 있는 듀플렉스 주택이 타운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많은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위쪽 공간을 마구잡이로 늘리고 있는데요. 허가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타운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센트럴 블러바드 인근 2가에 건축 중인 듀플렉스 주택입니다. 건축이 상당히 진행돼 외부 모습은 이미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래쪽 1층에 비해 위쪽 구조가 지나치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지어진 같은 형태의 주택은 지상층과 위쪽이 일직선으로 올라가 있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도 창문 등 일부 구간만 돌출된 데 비해 신축 중인 이 주택은 2층과 3층의 앞과 좌우가 지상층보다 많이 확장된 모습입니다. 당연히 주거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건축 면적을 늘리는 행위는 타운의 건축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닝법 300조에 보면은요, 50 곱하기 100 사이즈의 레귤러 대지는 전면 25, 뒤에 백야드 25피트, 그 다음에 옆집하고 사이가 6피트씩 이렇게 떨어져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 건축업자들이 악용을 해갖고 아래층은 그렇게 하지만은 2층서부터는 길게 이렇게 2피트 이상 늘려가지고 하는데
규정을 위반하는 주택이 계속 건축이 되면 녹지 공간은 줄어들고 이웃과의 거리가 좁아져 조망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됩니다. 허가와 감독의 책임이 있는 타운 측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협의회 권영만 회장은 타운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3주 전에 사진을 찍어 보내서 응답이 없어가지고 어제 타운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미 허가가 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도면대로 진행되는 거 감독이나 할 뿐이지 방법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유권자협의회는 지난 2월에도 플래닝보드 공청회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듀플렉스 건축 계획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권 회장은 주변에 새로운 주택이 건축되고 공청회 관련 우편물을 받을 경우 유권자협의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주 검찰이 세입자를 모집하며 타인종을 거부한 한인 주택 소유주에게 인종차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뉴저지주에서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세입자를 차별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듀플렉스를 소유한 한인 부부가 한인 부동산 중개업소 KMX 리얼티를 통해 임대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적발돼 주 검찰 산하 인권국이 KMX 리얼티와 한인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주 검찰에 따르면 KMX 리얼티가 올려놓은 매물을 보고 한 고객이 관심을 보였지만 리얼티 측이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 고객은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를 수소문해 해당 매물을 본 뒤 맘에 들어 계약하려고 하자 집주인이 한인이 아니면 임대를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거비어 싱 그레왈 주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뉴저지주에서는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세입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어떠한 이유라도 세입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주택국은 현재 뉴저지주 인권국과 공조해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뉴저지주 차별금지법에는 인종, 출신 국가, 신분, 연령, 성별, 종교 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가 홍역에 노출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예배당을 포함한 공공장소 출입을 최대 3주까지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시가 홍역 백신 접종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 유치원을 폐쇄한 지 하루 만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이 많이 사는 라클랜드 카운티는 많은 사람이 유대교 회당에 모이는 6월절의 시작을 사흘 앞두고 백신 미접종자 공공장소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뉴욕 지역 홍역 환자 수는 뉴욕시가 329명, 라클랜드 카운티는 184명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9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한 후 백신 접종과 출석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한 유대인 사립 유치원을 폐쇄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임산부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 등 일부 성인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홍역은 매우 심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는 헌법과 뉴욕주 법에 따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소송 원고들은 백신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그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혜택의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민 신청 기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민자들을 선별하는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이민 혜택 거부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 부담 규정 변경안이 공개된 후 이민 신청이 불어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인들에 대한 거부가 많아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이민 신청자들은 서류나 재정상 문제가 없는 증거 서류를 제출해도 기각되고 있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17-2018 회계년도의 경우 13,500건의 이민 신청서가 기각됐는데 이는 직전 회계년도의 4배에 달할 뿐 아니라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2018년 멕시코인들의 이민 신청 허가가 전년에 비해 11%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체 평균 4.6%가 감소한 것보다 크게 높다며 멕시코인들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토안보부가 공적 부담 규정 변경을 이용해 이민자 유입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부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민 신청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규정 변경안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과 같이 미국인이나 합법 신분을 갖고 있는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외에 기타 거주자들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이민을 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영재학교 입학시험 합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인 학생이 많은 퀸즈 25, 26학군의 경우 주 평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올해 GNT 합격생은 전체 응시생 32,841명의 24%인 7,950명으로 지난해 합격률보다 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영재 프로그램은 크게 상위 10% 이내 학생에게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학군 내 영재 프로그램과 시험 결과 상위 3% 이내 학생이 지원 가능한 시리와이드 영재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올해 학군 내 영재 프로그램 합격자는 5,342명으로 지난해 5,912명보다 9.6% 줄었고 시리와이드는 지난해 3,122명보다 16.4%가 줄어든 2,608명을 기록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퀸즈 25학군은 1,784명이 응시해 시리와이드 132명, 학군 344명 등 476명이 합격해 26.6%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퀸즈 26학군의 경우 1,562명의 응시생 중 시리와이드 127명, 학군 내 340명 등 467명이 합격해 29.8%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이번 주 중 영재 입학시험 성적 통보와 입학 신청서 발송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채식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피자와 햄버거, 치킨에 베이글까지 비건 메뉴 개발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도 채식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전국에 300개 이상의 매장을 둔 블레이즈 피자는 어제부터 콩 단백질을 사용한 비건 스파이스 조리소 토핑을 선보였으며 델타코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580여 개 매장에서 개당 $2.49에 콩 단백질로 만든 타코 신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앞서 레드로비는 정식 메뉴로, 버거킹은 파일럿 메뉴로 각각 식물성 패티가 들어간 버거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버거킹은 고기 없는 햄버거인 신메뉴에 대해 세인트루이스의 60여 개 매장에서 테스트를 마친 뒤 전국 7,200여 개 매장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널드도 2017년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맥비건을 메뉴에 포함시켰고 인도에서는 지난해 11월 비건 버거를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KFC는 영국에서 치킨을 대체할 채식 메뉴를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메뉴 개발에 나선 패스트푸드 업체도 늘어 올해 1월 칼스 주니어는 콩 단백질을 이용한 비욘드 버거를 출시했고 타코벨도 채식 메뉴를 테스트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글 전문점 아인슈타인 브라더스와 노아 뉴욕 베이글 등도 지난 2월부터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크림치즈 타입의 스프레드를 선보였습니다. 주택 공유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을 위협할 만큼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숙박업계 점유율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는 세컨드 메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소비자들이 에어비앤비에 지출한 금액이 힐튼 호텔과 자회사인 엠버시 스위트, 더블트리 호텔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사이트인 호텔 투나잇을 지난달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미국 숙박업계 점유율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어비앤비 관련 지출액이 지난 1년 동안 30%나 증가하며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엇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컨드 메저는 힐튼, 메리엇 등 주류 호텔 체인을 이용하는 미국인의 12%는 지난해 최소 한 번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고객의 3분의 1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의 거주자였습니다. 2012년만 해도 에어비앤비 고객의 50%가 해안에 위치한 주 거주자였으나 점차 미국 중앙에 위치한 주들에 사는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정집을 숙박 대상으로 출발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전 세계에 600만 개 이상의 호스트 하우스가 가입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뉴욕 주민들은 뉴욕주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35세 미만의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뉴욕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0%만이 뉴욕주의 미래가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나머지는 보통 또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18%만이 앞으로 5년 동안 뉴욕주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봤으며 38%는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며 37%는 지금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지난 5년 동안 주 내 비즈니스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대답했으며 11%만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35세 미만의 젊은 세대들은 뉴욕주의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주정부 새 회계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39%가 좋다라고 대답했으며 나쁘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5%였는데 이 중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는 좋다가 2배로 많았으나 공화당 성향인 경우는 반대로 나쁘다가 2배였습니다.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연구화에 대해서는 찬성 66%, 반대 22%로 압도적인 지지를 표했습니다. 교통 혼잡료 도입의 경우 41%는 찬성을 했지만 44%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반대했으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찬성 52%, 반대 42%로 여전히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뉴욕주 정치인들이 다수 찬성의 뜻을 나타낸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취득에 대해서는 6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37%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과거에 브로커의 말만 믿고 위조된 출입국 기록 카드를 사용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이민국의 허술한 시스템을 틈타 허위 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기록이 모두 전산화되면서 결국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방문 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을 넘기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30대 한인 여성. 브로커를 통해 허위 출입국 기록 카드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합니다. 그러다 최근 미국 입국 시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방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가족 초청으로 해서 몇 년 전에 미국에 와서 영주권도 받고 또 한국도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방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김 씨뿐만 아닙니다. 최근 영주권 인터뷰에서 출입국 기록 증명을 요구받은 이 씨, 그리고 지난 1월 브라질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입국 심사에 걸려 추방 재판까지 가게 된 송 씨. 모두 브로커를 통해 발급받은 가짜 출입국 기록 증명서 때문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해서 그 브로커를 통해서 I-94를 재발급을 받은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브로커들이 2,000불, 2,500불을 주면은 1년 전에 들어온 사람도 마치 그 일주일 전에 들어온 것처럼 해서 다른 수속과 다른 어떤 신분 변경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거죠. 연방이민국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전산화가 완료되면서 허위 서류로 받은 영주권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영구 추방 명령이 떨어지거나 최대 10년 동안 추방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소한 편법 행위라도 이민 당국의 단속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민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공화당에서 사면이 있었고요. 또 재선을 앞두고 사면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공화당 정권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면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면이 허용될 경우 미입국하거나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은 이른바 오버스테이 한인들은 일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헌팅턴 비치에서 노점상 영업에 대한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헌팅턴 비치 시의회는 지난 1월 가주의 노점상 합법화 안건 SB 946에 준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노점상 영업 금지령을 해제한 데 이어 어제 규제안 마련과 함께 노점상들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점상들은 앞으로 매년 $268를 지불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영업은 주거지역과 바닷가, 공원 등을 제외한 공간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허용됩니다. 한편 노점상들은 해당 규정 첫 번째 위반 시 $1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이후 벌금은 최대 $50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3개국 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상원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하원 외교위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일 웨체스터 카운티 용커스의 한 아파트에서 12세 소년이 집안에 있던 총을 만지다 오발 사고로 머리에 총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소년이 방바닥에서 총을 발견하고 방아쇠를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년은 2발을 발사해 한 발은 방 유리창에 나머지 한 발은 소년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년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검사원장에 따르면 뉴욕시가 뉴욕시경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지출한 소송 합의금은 $2억 298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7 회계년도 $3억 3,500만 달러보다는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NYPD가 체포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펼쳐 피해자들이 신체적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순찰차 사고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MTA에 따르면 15일부터 26일까지 오후 10시 30분에서 오전 5시 사이 브루클린의 로리머 스트리트과 맨하탄 8애비뉴역 사이에 L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손상으로 L 노선의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시작되는 27일을 대비해 신호 체계에 대한 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공사는 2020년 여름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영상 14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영상 1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흐리고 몇 차례 비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흐리고 몇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